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바탐스입니다. 2025년 4월 4일 금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86% 빠져서 2465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거의 1조 8천억 가까이 팔면서 하락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 같고요.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네, 나중에 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우선은, 네, 미국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어요. 그 상호 관세가, 막 발표됐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게 조금 지나고 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이 생각보다 너무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최소 거의 10%에서 많은 데는 베트남 같은 경우는 40%가 막 넘죠. 네,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 피해가 상당히 지금 클 것 같고, 어디로 지금 이게 어디까지 파급이 될지 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상당한 투매가 나왔는데, 네, 그래서 주시장이 이 정도로 빠지면, 이거 트럼프 대통령도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너무 이렇게 주식이 많이 빠지면, 결국에는 트럼프 정권의 지지도도 떨어질 거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이런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인 건데, 오히려 그 정책 때문에 경제가 죽어버리는 그런 지금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어쨌든, 어제 미국 증시가 이렇게 빠지는 거는 이 상호 관세 때문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커졌던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나스닥이 6%가 빠졌고요. 네, 지수가 6%씩 이렇게 빠지는 게 참 거의 코로나 이후로 처음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거의 5%가 빠졌고요. 다우도 거의 4% 가까이 빠졌습니다. 네,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최고점 대비 다우가 10% 정도 빠졌고요. 나스닥은 한 18% 정도 하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나스닥으로 봤을 때는 이제 거의 베어마켓에 진입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20% 하락을 하면 이제 베어마켓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약세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이런 하락이었던 것 같고요. 네,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를 다시 강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권 금리가 그래서 덕분이라고 할까요? 빠지긴 했습니다. 3.9대까지 빠졌는데, 채권 금리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결국에는 경기 침체밖에 없는 건가요? 네. 그래서 경기 침체를 일으키면서까지 채권 금리가 빠지는 거는 좀 이거는 본말이 전도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권 금리가 일단은 내려오기는 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로 안 가고 그냥 경제가 다시 좀 제 궤도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면 그게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일 건데, 트럼프 정부에서 마냥 이렇게 지금 주식 시장이 빠지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일시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상호 관세를 발표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최대한 미국에 유리하게 이렇게 딜을 해나가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실제로 각국이 이제 미국에 만약에 보복 관세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싸움이 격화되면 이게 정말 이제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각국 간의 이제 협상 결과에 따라 가지고 주식시장이 거기에 또 반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미국 종목들 보시면 대부분 다 하락을 했는데 좀 섹터별로 엇갈리기는 했어요. 지금 보시면 일부 종목들이 이렇게 좀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플러스가 난 종목들을 보면 다 경기 침체를 가정하고 경기 침체에 좀 강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만 올라왔어요. 코카콜라라던가 아니면 담배 회사, 네, 필립 모리스라던가 헬스케어에서 일부 종목,
그리고 뭐 P&G라던가 그리고 코스트코 같은 경우도 그래도 선방을 했고요. 거의 뭐 경기 침체가 와도 그래도 뭐 소비가 그렇게 줄지 않을 이런 회사들 위주로 조금 네, 방어를 했는데 뭐 나머지 대부분의 회사들이 워낙 낙폭이 뭐 크다 보니까 지수 전체로는 이제 폭락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빅테크가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네, 보시면 뭐 애플이 9%가 빠졌고요. 네, 애플이 9%씩 빠지는 것도 정말 좀 놀랍습니다.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종목이 아닌데. 네. 그 외에도 보면 뭐 테슬라도 5%가 빠졌고요. 아마존도 거의 9% 가까이, 메타도 9%, 엔비디아도 8%, 브로드컴은 10%가 넘게 빠졌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16%가 빠졌습니다. 특히 뭐 은행주도 하락폭이 굉장히 커가지고 좀 겁이 났어요. 보면 JP모건이 7%가 빠졌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1% 이렇게 빠지면서 확실히 은행주가 이렇게 빠진다는 거는 이거 진짜 찐 하락장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그리고 WTI도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70불 초반대 있던 게 지금 66불까지 빠지면서 네, 에너지 주식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엑슨모빌이 5%가 넘게 빠졌고요. 쉐브론도 6%가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미국 증시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선물이 반등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추가로 좀 더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밤에 이제 파월의 연설이 있고요. 그리고 뭐 각국의 이제 대응들이 조금씩 나오겠죠. 네, 그래서 어, 그런 거가 이제 각국의 대응이 뭐 이렇게 지금 곱게 나올 리는 없거든요. 어쨌든 미국이 이렇게 거의 무역 정쟁을 지금 시작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뭐 다른 나라들이 뭐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럴 리는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노이즈가 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미국 내부에서 이제 뭐 파월이 좀 완화적인 얘기를 해준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반등을 할 수는 있는데 참 계속해서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지금 빠져드는 미국 증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빨리 좀 다른 주요 국가들이랑 좀 협상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뭐 근데 이게 그렇게 단시간에 나올 건 아니라 가지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어쨌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요 이런 무역 상대국들이랑 조금 괜찮은 이런 협상 결과들이 나오면 뭐 그런 거를 바탕으로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는 같은데 뭐 그때까지는 참 어려운 장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이 거의 1조 8천억 판 거를 생각을 하면 뭐 선방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1%가 안 빠졌고요. 네, 근데 뭐 워낙 국내 증시는 뭐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빠질 것도 없습니다. 지금 지수가 네, 2,400대거든요. 사실 지금 다른 나라 증시들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3,300 고점일 때보다도 지금 지수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른 나라들은 오른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빠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바닥권이었기 때문에 네, 조금 빠졌다고 해도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오늘 보시면 좀 근데 장이 많이 이렇게 움직였죠. 우리 이제 내부적인 좀 이벤트가 있었는데 헌재에서 결국에 이제 탄핵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이 11시 정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때 11시 이후로 발표가 된 다음에 좀 상승 전환을 하기도 했어요. 이게 근데 외국인이 산 건 아니고요. 국내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왔던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승 전환을 하기도 했었는데 워낙 지금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가 워낙 빠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은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수급이 조금 들어와도 뭐 워낙 외국인 매도가 크다 보니까 금방 다시 하락 전환을 했고요. 오히려 하락폭을 키우면서 장중에는 거의 뭐 2%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외국인이 그래서 돌아와야지 국내 증시가 좀 추세적으로 오를 수가 있는데 뭐 외국인은 계속해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국내 증시가 지금 개선된 거는 하나도 없어요. 뭐 상법 개정도 아직 통과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좀 특별히 이렇게 사야 될 그 정도의 지금 재료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글로벌
증시 환경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증시 이제 주요 종목들을 보시면 그래도 조금 특징적인 것들이 보였습니다. 확실히 관세에 관해서 좀 피해를 보는 수출주들이 굉장히 안 좋았고요. 반면에 내수 쪽 종목들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정권 교체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내수를 좀 살리지 않겠나. 네, 이런 좀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수 쪽을 보시면 CJ제일제당이 오늘 거의 4% 가까이 올라왔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도 6% 올라오면서 굉장히 좀 차별적으로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관세에 별로 타격을 받지 않는 종목들이 있죠. 게임 엔터 쪽이 특히 그런데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5%가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엔터 쪽에 이제 하이브도 3.8%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즘 같이 이렇게 좀 주가가 안 좋을 그런 상황에서도 뭐 게임주도 그렇고요. 그 엔터주도 지금 뭐 흐름이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도 1년 차트를 보면 그래도 상당히 지금 위쪽에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괜찮았던 섹터가 2차 전지는 좀 괜찮았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4% 올라왔고요. LG 화학 같은 경우도 2.9%, 네, 그리고 삼성 SDI도 4% 올라오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관세가 지금 중국이나 이런 데가 더 크거든요. 우리가 25%인데 중국은 34%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또 괜찮다 뭐 이런 지금 또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2차 전지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반등할 여지가 있으면 그래도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계속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정도 섹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하락한 것 같아요. 일단 뭐 수출주들은 계속해서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관세를 지금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네, 뭐 업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 전가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뭐 관세를 내고서도 수익이 나려면 그 이상을 이렇게 가격 전가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가격 전가가 될까라는 의문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2.6% 빠졌고요. 하이닉스가 6% 하락을 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1% 하락을 했고요. 네, 그래서 뭐 수출주 같은 경우가 좀 이렇게 좀 타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네, 외국인이 뭐 오늘 이렇게 많이 팔다 보니까 뭐 하락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래도 좀 바닥권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지금 워낙 뭐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PBR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뭐 계속 바닥이에요. PBR 0. 지금 8대 후반 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분명히 조금이라도 괜찮은 호재가 나오면 반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본시장의 선진화 이런 것들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워낙 내수 경기나 이런 게 안 좋기 때문에 뭐 추경이라던가 이런 좀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나온다고 하면 네, 그런 종목들을 좀 중심으로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